안녕하십니까. 산꾸미에서 독서 과목을 강의할 신임 강사 설민석입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있는데 지금 초3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줄글 읽는 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책을 읽게 해주기 위해서 코믹스라도 좀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책 읽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TV나 게임 1시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학부형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장점도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냥 빡빡 꽂히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형상으로 머리에 꽂히다 보니까 그 줄글 읽을 때 그 인물도 상상하고 경치도 상상하고 이 상상력은 곧 창의력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캡을 씌우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글은 읽을 줄 아는데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에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영상을 통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2019년에 TVN에서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그때 29권의 책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모든 분야의 그 여러 책들을 굉장히 재밌게 제가 리딩을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봤더니 제가 촬영했던 유튜브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책 읽어드립니다의 삼국지인데 1시간 풀 버전이 1,500만 뷰가 나왔고요. 전체 29권 뷰수를 회사에서 세봤는데 1억 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민석 선생님은 한국사만 재밌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책도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재능을 가졌구나라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판 책 읽어드립니다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어린이 필독서, 명작, 소년소녀, 전집에 나오는 어린이 필독서가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60%는 초, 중, 고의 국어 교과서나 국사에 나오는 책들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이나 수능 혹은 논술에서 필요한 실사구시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로 구성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강이 걸리버 여행기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걸리버 여행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소인국, 거인국만 아시잖아요. 걸리버는 4곳의 세상을 다닙니다. 소인국, 거인국, 그 다음에 천공의 성 라퓨타예요. 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성 라퓨타 있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그 이름을 차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이제 그 후이는이 사는 말들의 세상인데, 거기서 야만적인 인간이 나오는데 그 인간 이름이 야후예요. 왜 구글 이전에 있었던 검색 엔진 야후도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원작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데 굉장히 재밌고 신나게 읽어줍니다. 정말 몰입감 있게 가다가 내가 걸리버가 된 것처럼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어서 요 다음 얘기를 들으려면 여기까지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독후감, 예비 논술을 입력해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100% 아이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개나 고래 인형을 삽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안 사죠. 그런데 아쿠아리움을 보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삽니다. 그 소비 심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죠.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설쌤의 얘기에 푹 빠져갖고 넋을 잃고 보다가 저 뒤가 너무 궁금한데 뭐야, 이 책을 봐야 볼 수 있대. 엄마 책 줘봐요. 그리고 읽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이렇게라도 좀 책을 읽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1, 2부로 나눠서 이제 책을 읽게 하고요. 그리고 3강이 뭐냐면 3부가 설쌤의 메시지라는 제목에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를
설쌤이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풀어줍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흔히 모험기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거는 현실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거든요. 이런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선 후기에 살았던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시대상, 당시 영국의 부패 비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 소인국에 걸리버가 갔을 때 궁궐에 불이 나요. 그럼 불을 꺼야 되잖아요. 걸리버가 쿵쿵쿵쿵 도와주러 가는데 물을 길어올 양동이도 없고 물도 멀어요. 감독님 같으면 어떻게 꺼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걸리버가 바지를 내리죠. 그리고 쉬하루 그 불을 다 꺼버려요. 그리고 걸리버는 야, 난 정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상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 소인국의 관리 하나가 뛰어서 얘기합니다. 너 사형이래. 왜? 왜? 우리 궁궐의 법에 의하면 궁궐 내 대소변 금지야. 이럴 경우 사형이야. 그래서 너는 법대로 죽인대. 굶겨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 엉뚱한 뭐 이야기 같지만 조나단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당시 영국의 법을 돌려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법이라는 것이 백성을 위한 법인 건지 법을 위한 법인 건지 이런 신랄한 풍자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아이들과 되새겨보는 요게 이제 3부가 되겠고요. 요렇게 책을 설쌤 이야기 한 번 듣고 책으로 2번 읽고 3번째로 교훈까지 정리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아이가 걸리버 여행기 박사가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저는 정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드립니다. 그럼 정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지식과 의식을 받아서 실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풀어갈 논술의 어떤 그 방식은 어떤 건지를 초능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는 정말 저마저 지금 가슴이 설레는 우리 아이부터 빨리 듣게 해주고 싶은 그런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는 일단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을 끄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하면 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든 뭐 어디에 로그인을 하든 뭐 민성님 반갑습니다 다 뜨잖아요. 요걸 이제 음성으로 바꿔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철수다 그러면 철수님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AI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서 아이가 좀 더 집중하게 만들고 선생님이 지금 아이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적 경사고요. 네,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을 좀 많이 안 읽게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콘텐츠가 너무 많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줄글은 눈도 아프고 느리고 그렇긴 한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좀 독서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들도 같이 책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세상으로 좀 여행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도 키우고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좀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번에 단꾸미에 여기는 독서 과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 책이 지겨운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거였구나 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캔디라는 만화가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캔디를 만화로 보지 않고 소설로 읽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 감동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테리우스는 어떤 모습이고 저만의 테리우스, 안소니, 뭐 스테아, 그리고 이제 볼빨개진 주근깨 소녀 캔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그 유럽에 이렇게 햇빛이 부서지는 그 숲 사이로 이렇게 배를 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렸을 때 저를 또 하나의 그 시공간을 뛰어넘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오늘날 설쌤의 그런 상상력, 표현력,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의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저희 단꾸미에서 설쌤이 정성껏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한 여기는 독서 과목, 논술 과목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감성도 풍부하고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그러니까 좀 지와 덕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쌤에게 맡겨주시면 아이와 멋진 책 속의 여행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